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불경기 속에서 렌트비가 체납된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모기지 페이먼의 부담을 갖는 건물주가 늘면서 차압 건물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마리화나가 합법하던 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미니크 최 LAPD 임시국장 뒤를 이을 차기 LAPD 경찰국장 선임 과정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국장 후보로 18명이 거론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덤덤합니다. 올 들어 LA 카운티에서 수십 개의 소화전 절도 사건이 발생해 소방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멕시코를 덮쳤던 열돔 현상이 북상해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 등 서부까지 폭염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남가주에도 폭염 예보가 나왔습니다. 소셜미디어 회사가 부모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이 뉴욕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범죄자로 칭하며 맹비난하고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주민 대응과 관련한 행정명령 서명을 앞두고 의회에 세부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연방대법원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관계자들을 상대로 신상털기를 일삼던 지지자들이 핵심 증인의 가족들마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고소득층마저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지출 증가율은 3.5%로 1년 전에 비해 6.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조업체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와 건설 지출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경기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최고위 인사를 만나 양국 관계 회복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이스라엘의 3단계 휴전안에 합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직접 한국을 찾아 설명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맞서서 한국 정부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했던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군사행동이 가능해졌고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상황에 따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음바페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5년 약 3억 달러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수 도박 혐의로 어수선한 분위기의 샌디에고가 LA 에인절스와 원정 경기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4타사 2안타까지 기록했지만 수비에서 실책도 범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흐리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6월 4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불경기가 계속되고 렌트비 체납된 세입자들이 늘어나면 건물주들 황당하죠. 그래서 빨리 퇴거 조치를 한 뒤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렌트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퇴거 소송도 잔뜩 밀려 있어서 퇴거 절차도 장기간 소요되면서 건물주들 모기지 페이먼트 못해서 차압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건물주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려 해도 퇴거 소송 케이스가 워낙 적체되어 있어 법원에서 퇴거 절차를 밟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세입자를 퇴거시키기까지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거 소송을 진행하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미 수개월 동안 렌트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손실이 큰데 퇴거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수개월이 추가로 소요되면서 장기간 동안 렌트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발동된 세입자 보호 조항이 최근 만료되면서 법원에서 퇴거 소송 케이스들이 잔뜩 밀려있는 상황이라
기존에는 3개월이면 퇴거 소송이 완료되던 것이 이제는 6개월까지도 소요되면서 건물주들을 애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유닛이 적은 생계형 건물주들은 적게는 8개월, 길게는 1년 넘게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데다 퇴거 소송으로 법정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금전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브래들리 변호사는 코로나 팬데믹은 끝났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이 치솟은 렌트비를 도저히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결국 건물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인 세입자가 아니고서는 일부러 렌트비를 안 내고서는 남의 건물에서 아니면 남의 집에서 살고 있을 세입자들은 없을 테고요. 그렇지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서 보호해주는. 건물이 페이오프 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들로부터 렌트비가 거쳐야 건물 모기지를 갚을 수 있는데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의 퇴거하기까지 오랜 기간 렌트비를 걷지 못하면서 결국 은행의 건물이 차압되는 건물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몰기지 페이를 안 내도 건물을 폴클로즈를 안 한다는 법이 생기곤 그랬지만 막상 그걸 어플라이는 못하는 입장들이고 크레딧이 많이 나빠지니까요. 그리고 또 테넌트들 쫓아내지도 못하고 많이 세입자들을 보여주는 법들이 많아가지고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점도 건물주들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렌트한 건물 유닛의 상태를 트집잡아 렌트를 안 내고 건물에서 나가지도 않으면서 건물주들을 골탕 먹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승호 변호사는 최근 들어 수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 세입자들이 이제는 퇴거 통보서를 받아도 당황하지 않고 법적으로 이를 대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률단체에서 테넌트의 퇴거 명령 소송을 거의 무료 다 변론을 해주고 비영리 무료 법률이 많다 보니 그 법률 자체 관계 그 프로세스가 양쪽이 다 변호사가 있음으로 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는 거예요.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이 역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 건물주가 역으로 세입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그 법률적 권리를 가지고서 리스 계약했을 때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의 도움도 잘 받아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좀 세세한 좀 지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건물주는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이 차라리 야반도주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퇴거 소송은 당분간 계속 적체된 상태로 이어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피시 타코로 유명한 루비오 식당이 캘리포니아에서 48개 매장을 폐점합니다. 현재 임시국장 체제로 운영되는 LAPD의 차기 국장직 선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에서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피시 타코로 유명한 루비오 식당이 가주에서 48개 매장을 닫기로 했습니다. 남가주에서 37개, 북가주에서 11개 매장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루비오 그릴 은 칼스베드에 본부를 둔 체인점으로 가주의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아 가주에서 5월 31일부로 실적이 부진한 매장 48군데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을 닫는 지점에는 플러튼과 애너하임 힐스, 브레아, 세리토스, 헌팅턴 비치, 라 하브라, 롱비치, 마리나 델 레이, 페서디난 산타 클라리타 실비치, 터스틴, 벤츄라 매장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 주말 동안 루비오 식당 직원들이 소셜미디어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라면서 한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측에서 사전 경고 없이 당일날 일을 그만두도록 통보받았으며 세버런스 책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년 전만 해도 루비오 식당은 가주, 아리조나, 네바다 등지에서 총 167개 매장을 운영해왔는데 팬데믹 셧다운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2020년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 그 이후로 매장을 하나둘씩 폐쇄해왔습니다. 2020년에만 루비오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에서 실적이 저조한 26개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인건비가 급등한 것도 매장 운영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4월 달에 가주에서는 전국적으로 6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한해서 식당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을 $20까지 인상하는 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가주의 루비오 식당 매장들도 임금 인상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이 현재 임시국장 체제로 운영되는 LAPD의 차기 국장직을 물색하기 위해 커뮤니티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 중이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덤덤하다고 LA타임즈가 3일 보도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공식 국장 후보를 찾기 위해 LA 경찰국 소속 경관들을 비롯해 각 커뮤니티 상공회의소 멤버들, 범죄 피해자 시민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최근 LAPD는 주민들이 차기 국장은 누가 되기를 바라는지 의견 수렴을 위해 커뮤니티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근 샌 퍼난도 밸리에서 개최된 타운홀 미팅에서 주민들은 외부에서 국장이 발탁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LA 경찰국 고위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물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차기 국장은 LA 경찰국 경관들의 도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LAPD의 비응급 핫라인 전화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직 미팅에 참여해 보고를 받는 선을 넘어 직접 커뮤니티들과 적극 교류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지금까지 차기 국장직에 지원했거나 거론되는 인물은 LAPD 특수작전을 관할하고 있는 블레이크 차우 LAPD 상임 부국장, 사우스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아만다 팅그리스 부국장, 벨리 지역을 관할하는 루비 플로레스 부국장, 교통서비스국을 관할하고 있는 도널드 그라함 부국장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 휴스턴 그리고 마이애미 경찰국을 이끌었던 아트 아세베도 전 경찰국장 등입니다. 현재 LA 경찰국장직은 전직 국장인 마이클 무어 국장의 은퇴로 인해 한인 도미닉 최 임시국장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대학가에 번졌던 반전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보도가 확인됐습니다. 또 스위스 전통의 오토쇼는 결국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이 두 소식 KBS가 묶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가자 지구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취업 불이익에 직면했다는 기사에서 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지난해 가을 미국 뉴욕대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한 라이나 워크맨 씨가 국제 로펌인 윈스턴 앤드 스트로운에서 채용 제안을 받았다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워크맨 씨가 가자 지구 전쟁 발발 후 뉴욕대 학생 변호사 협회장으로서 다른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로펌 측이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메일엔 이스라엘이 이 엄청난 인명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대가 과거 시위대와 비교하면 신원조사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면서 신상털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는데요. 입사 지원자의 활동이나 신념을 조사할 고용주의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05년 첫 선을 보인 제네바 모터쇼. 전성기에는 120여 개 업체와 만여 명의 취재진, 6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독일이나 프랑스와 달리 스위스는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아 주요 업체가 대거 참가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세계 지정학적 상황의 불안정 등을 이유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취소됐는데요. 올해 2월 다시 문을 열었지만 29개 업체만 참가한 가운데 방문객도 16만 8천 명에 그쳤습니다. 결국 제네바 국제모터쇼 재단은 제조업체들의 관심 부족, 파리, 위넨 모터쇼와의 경쟁 과열 등을 이유로 행사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에 이어 내년 11월 또 한 번 카타르에서 행사를 열어 중동에서나마 그 명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맵브리핑이었습니다. UC 샌디에고와 산타바바라가 어제 노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UC 얼바인도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UC가 롤링 스트라이크에 들어가면서 UC 산타크루즈에서 시작된 노조 파업은 지난주 UCLA, UC 데이비스로 이어졌고 어제는 UC 샌디에고 산타바바라 캠퍼스로 확산된 것입니다. 한편 가주 고용관계위원회는 노조의 파업을 중단시켜달라는 UC 측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UC 측은 노조 파업이 고용계약 위반이라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4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흐린 하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는 오후 한때 햇살이 교차하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이나 오르겠습니다. LA는 오랜만에 평년 기온을 회복합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역시 오전에는 흐린 하늘로 시작하지만 점차 거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맑아지겠고 내일은 낮 기온 1, 2도가량 더 높아져 평균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겠습니다. 남은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도 남가주 지역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아지는 패턴 반복됩니다. 그리고 낮 기온은 조금씩 더 높아져서 이번 주 주말은 80도에서 9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63도, 벨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89도, 61도, 해안 지역은 70도, 6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3도, 낮 최고 기온은 8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 때 사용됐던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 남부 국경에 사실상 빗장을 겁니다. 기록적인 불법 이주민 입국으로 국경 문제가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불법 이주민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 수세가 계속되자 강경 정책을 꺼낸 것입니다. 행정명령을 오늘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세부 내용을 의회에 어제 통보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하루 평균 2,500명이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경에 도달하는 불법 이주민 숫자가 하루 평균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은 다시 개방됩니다. 텍사스 등 미 남부와 멕시코를 덮친 열돔 현상이 북상해서 아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까지 폭염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이번 주 아리조나와 네바다,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중남부 내륙부터 뜨겁게 달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활한 농장지대가 있는 센트럴밸리에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북부 나파밸리, 또 LA 북쪽 내륙인 팜데일 등 지역에는 오늘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됩니다. 평소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와인 산지로 유명한 나파밸리는 오늘 최고 기온이 화씨 9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도인 세크라멘토는 오늘 최고 기온이 올해 처음으로 섭씨 100도를 넘을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더운 것으로 알려진 데스밸리 사막지대는 오는 6일 예상 기온이 화씨 110도 이상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내 국립공원, 특색 있는 자연환경, 그리고 동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직접 지정해 관리, 보호합니다. 60곳이 넘는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 내 국립공원들이 기후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KBS입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선인장이 여기저기 솟아 있습니다. 미국 남서부 사막에 사는 사와로 선인장입니다. 이 국립공원에 약 200만 그루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극심한 가뭄을 틈타 생태계 교란 식물 버펠그레스가 확산하며 사와로 선인장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쉽게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 biggest risk that bufflegrass poses to this ecosystem is the fire risk. As you can see, the biomass above ground is so thick, and it is very dry for much of the year, and it can ignite quite quickly and quite easily. 공원 측은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사와로 선인장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북서부에 있는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그린엘 빙하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커다란 호수가 만들어졌습니다. Those glaciers are like, the water towers for, the northern Rockies here, and they do provide a source of late summer cold water that's important for the fish. And as those disappear, the warming will accelerate. 과학자들은 1850년대 이후 그린엘 빙하의 60%가 사라졌고 이번 세기가 지나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기후변화로 국립공원의 생태 환경이 위협받자 국립공원 보호에 4,4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는 말한다였습니다.
하와이 섬 빅아일랜드의 활화산인 킬라우에아 화산이 다시 분화했습니다. 이 화산이 분화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9개월 만이고 이번에 용암이 분출된 같은 지점에서 분화한 것은 1974년 이후 50년 만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하와이 화산관측소 HVO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3일 오전 0시 30분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내 킬라우에아 칼데라 남서쪽으로 약 4km 떨어진 지점에서 새로운 용암 분출이 시작됐습니다. 웹캠 영상에서 용암이 길게 갈라진 틈에서 분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빛이 보인다며 이 지역에서 가장 최근에 용암이 분출된 것은 1974년 12월로 약 6시간 동안만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HBO는 어제 오전 2시 15분 화산활동 경계 수준을 주시에서 경보로 그리고 항공 코드를 주황색에서 적색까지 올렸다가 약 6시간 만인 오전 8시 27분경 경계 수준을 이전 단계로 다시 내렸습니다. HBO는 경계 수준을 낮추면서 킬라우에아 화산 폭발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국립공원 내 외딴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분출량이 적으며 인명이나 주요 기반 시설에 즉각적인 위협은 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냈던 브라질 남부 홍수와 관련해 화석연료 남용과 기후변화 등이 폭우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다국적 단체 WWA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구 보고서는 브라질 하우그란드 두술주에서 2주간 3개월치 강우량이 기록됐다며 이는 25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재해로 172명이 숨지고 42명이 실종된 것으로 브라질 정부는 집계했습니다. 비정상적이며 강렬하고 광범위한 이번 홍수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적어도 2배 이상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태라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도출됐다라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로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의회는 어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는 징역형에 더해서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미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는 두고 있지만 이처럼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제프의 랜드리 주지사 역시 공화당 소속입니다. 어제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한다면 이 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이 뉴욕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미성년자 SNS 관련 규제 법안을 이번 주 투표에 붙일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SNS 회사가 부모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에게 컨텐츠를 제공할 때 알고리즘을 이용하거나 밤에 알람을 보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NPR과 인터뷰에서 SNS의 중독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SNS 과도한 사용이 10대들의 정신질환 발병에 기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대응 사령탑 역할을 맡았던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어제 의회 청문회 증언대에 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연말 일선에서 은퇴를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를 둘러싼 공방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파우치 전 소장은 어제 연방하원 코로나 팬데믹 특별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백신 무용론에 대해 그 어떠한 백신도 100% 효과가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백신들은 미국에서 수십만 명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수백만 명을 구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파우치 전 소장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연구하던 박쥐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변환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분자 구조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의회 연설하는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들의 표정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이게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 미국 내 화제 소식 KBS가 묶었습니다. 의회 연단 앞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연설을 이어가는 남성, 미국 공화당 소속 존 로즈 하원 의원인데요. 성추행 입막음돈 의혹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 연설에 나선 겁니다. 보이시죠? 로즈 의원의 뒤로 한 아이의 표정이 눈에 띄는데요. 익살스럽게 웃어 보이는가 하면 혀를 내밀고 장난스러운 표정도 짓고요. 손짓 연기도 선보입니다. 이 아이는 로즈 의원의 아들 가이인데요. 이 모습은 SNS로 빠르게 퍼지면서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로즈 의원은 연설이 끝난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아들 가이에게 동생을 위해 카메라를 보면서 웃으라고 얘기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빨간색 트럭 한 대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남성이 자신의 차에서 장비를 꺼내 차의 앞유리를 부수려고 노력하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미국 텍사스주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행히 차 안에 있던 운전자는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구조에 나선 이들은 길을 잘못 들었다가 우연히 물에 빠진 차량을 목격했다는데요. We were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That man got to go home to his family. 당시 도로 난간이 홍수로 인해 물에 잠기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데요.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선 영웅들, 또 이런 일을 목격하더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도움을 베풀 것이라고 현지 언론에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플러스였습니다. 미국의 대형 미디어 기업인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이 스카이댄스와 합병 조건에 합의했다고 경제매체 CNBC와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는 인수합병 컨소시엄을 이끄는 사모펀드 레드버드 캐피털과 KKR의 지원을 받아 합병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이들의 합병안은 파라마운트 지배주주 샤리 레드스톤의 최종 서명을 기다리고 있고 며칠 내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드스톤은 지주회사 내셔널 어뮤즈먼트를 통해서 파라마운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3% 넘게 급락하면서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자발적 감산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한 게 공급 증가 우려를 자극하게 됐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8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8일 이후 4개월 만입니다. 화제 소식입니다. 한국의 그룹 빅뱅 출신인 탑이 승무원으로 참여해서 화제를 모았었던 민간인 최초 달 궤도 여행 프로젝트가 무산됐다는 소식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일본 억마장자이자 괴짜 사업가로 유명한 마에자와 유사쿠. 그가 2018년부터 기획하고 자금을 지원해온 디어문 프로젝트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디어문 프로젝트는 스페이스X가 만든 상업용 우주선 스타쉽을 타고 민간인 최초로 달 궤도를 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2년에는 이 우주여행에 동참할 승무원 8인을 최종 발표했는데 그룹 빅뱅 출신의 탑이 포함돼 국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발사가 목표였던 이 프로젝트는 계속 일정이 연기되다가 결국 지난 1일 공지를 통해 취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로젝트에 사용될 유인 우주선 개발 시점을 현재로선 기약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싼 웅장한 바위 절벽과 거대한 황토빛 강줄기를 발 아래 두고 한 남자가 아슬아슬 외줄 위를 건넙니다. 세계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중국 출신 슬랙라인 선수. 너비 5cm가량의 외줄 위에서 고도의 균형 감각과 줄타기 묘기를 뽐내는 액션 스포츠 중 하나인 슬랙라인입니다. 특별히 이번 도전은 최고의 절경이자 황하 문명 발상지로 꼽히는 중국 산시성 협곡에서 펼쳐졌습니다. 높이만 186m, 협곡 사이 거리는 569m에 달했지만 어떠한 도구도 없이 30여 분 만에 극한의 외줄타기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 아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YTN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부인 손을 잡고 법정으로 출석합니다. 15분 뒤쯤엔 생일을 맞은 질 바이든 여사가 아들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합니다. 헌터 바이든이 지난 2018년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선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돼 있지만 당시 연방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게 기소 이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아들이 자랑스럽다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계류된 연방 사건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헌터의 혐의는 징역 25년 또는 75만 달러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지만 폭력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어서 징역형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다만 트럼프 유죄 판결 직후 시작된 재판인데다 바이든 가정의 어두운 과거사가 재조명될 수 있어 선거 캠프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은 다음 주 트럼프를 기소했던 검사를 의회 청문회장에 앉혀 반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선거 개입이라는 걸 의회에서 밝혀내겠다는 겁니다. Come to the point where they are going to try to put President Trump in prison with these fake felony charges and convictions are absolutely fake. 공화당 1인자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모든 무기를 동원해 반격하겠다고 말해 7월 선거 공판 전까지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범죄자로 칭하며 맹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한 기금 모금 행사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은 중범죄자로서 지금 대통령직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유죄 선고를 받은 중범죄자라고 부른 것은 지난 30일 형사재판 배심원들의 유죄 판결 이후 어제가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후안 머천 담당 판사는 다음 달 11일 형량을 선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고 나흘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나흘간의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천 판사는 물론 자신에 대한 기소와 유죄 판결을 끌어낸 엘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 검사장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 나흘 전에 이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며 연방 대법원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도 된 것처럼 정치 공세를 하고 있지만 유색인종 유권자 사이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고 C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유죄 판결을 기회 삼아서 흑인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에게 다가서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CBS는 진단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수많은 흑인과 라틴계 남성들을 붙잡아 넣으려고 한 것처럼 자신 역시 표적이 됐다는 것이 이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 유권자들은 아이러니를 느끼고 있다고 CBS는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제조업체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 그리고 건설 지출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경기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나 국채금리는 일제히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공급관리협회의 5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PMI가 48.7을 기록했는데 2달 연속 50도 안 되는 밑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서 고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고소득층마저 할인 물품을 찾는 등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KPMG 최근 조사에는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60%가 올해 할인 물품을 더 많이 살 것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통업체들은 가격 인하 경쟁을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SNS X가 성인 컨텐츠 게시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X는 자사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한 컨텐츠 관련 규정에서 이용자들이 합의된 성인 컨텐츠를 보여주는 것을 공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제작, 배포되는 한
성적인 주제 관련 자료도 제작, 배포,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각적이든 글이든 합법적 형태의 예술적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청취자 6억 명이 이용하고 있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가 미국에서 10개월 만에 또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어제 뉴스룸 블로그를 통해서 미국에서 개인 요금제 가격을 기존의 월 10달러 99센트에서 11달러 99센트로 1달러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구당 최대 6명이 함께 사용하는 가족 요금제는 기존 16달러 99센트에서 19달러 99센트로 3달러 인상합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위치정보 시스템 전파 교란 공격 등 최근 도발과 관련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큰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 앉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계속 분명히 밝히고 왔지만 김정은 체제는 현재까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가리켜 역겹고 유치한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번 도발과 중국과의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입니다. 지난주에만 2차례에 걸쳐 북한이 무더기로 날려보낸 이른바 오물풍선. 안전을 위협할 만한 물질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쓰레기는 물론이고 가축 분뇨까지 담겨 남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역겨운 전술이라며 규탄했습니다. I will just say that it's obviously quite a disgusting tactic, irresponsible, childish, and it should come to an end. 오물풍선을 띄운 걸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작전에 중국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Do you think this action has anything to do with China? China involved? The trash balloons do? Yes. I have not seen any assessment that it does, no. 백악관도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이딴 도발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소통보좌관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비롯해 국력 전반에서 최선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마주 앉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지만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중국이 인류 최초로 달 뒷면의 토양 채취에 성공했습니다. 달 뒷면 토양에는 태양계 생성 당시 물질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우주 탄생의 비밀을 밝힐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중국 탐사선 창어 6호의 착륙선이 드릴을 이용해 암석을 뚫더니 달 뒷면 토석을 퍼올립니다. 下面组织实施首次标取采样. 이내 로봇팔을 이용해 달 지표면 흙을 조심스럽게 떠올립니다. 비슷한 위치의 토양을 여러 번 채취해 진공 용기에 밀봉했습니다. 중국의 인류 최초로 달 뒷면 토양 채취에 성공한 순간 모든 작업을 마친 착륙선에서는 특수 재질로 만든 오성 홍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번에 채취한 샘플은 달 남극 에이킨 분지의 토양입니다. 거의 1년 내내 햇볕이 잘 들지 않고 얼어있는 곳이어서 태양계 생성 초기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Really representative, comprehensive sample. There are thousands of fragments in there. It's very exciting and incredibly scientific use. 이번에 채취한 토양은 38만 킬로미터를 날아 이달 말쯤 지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이번 달 뒷면 탐사에 첨단 우주 탐사 기술을 쏟아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주로 나가는 관문인 달 탐사에서 중국이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LA 에인절스가 엔젤 스테디움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샌디에고 승수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어제 1대2로 졌어요. 네. 야, 엔젤스한테 져? 네. 어제 1대1로 졌습니다. 김하성 선수 어제 6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4타수 2안타를 치기는 했는데 팀이 패하면서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하성 선수 요새 에러가 많죠. 김하성 선수도 어제도 에러를 하나 하면서 요새 골든글러브 수상자답지 않은 그런 수비력을 지금 요새는 시즌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도 여름부터 서서히 올라가는 스타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제 더워진다고 하니까 김하성 선수 지금 2할 초반대 타율 그리고 자꾸 수비 실책하는 것 모두 다 만회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과 호흡을 맞춘 골잡이 음바페의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확정됐습니다. 프랑스 스타의 이적 소식은 마크롱 대통령에게도 큰 관심이었다고 합니다. KBS 보도입니다.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빠른 돌파와 날카로운 마무리까지 6년 연속 득점왕 타이틀과 15개의 우승컵을 거머쥐면서 프랑스 리그는 그야말로 음바페의 동무대였습니다. 데뷔 때부터 줄곧 프랑스 리그를 지켜온 음바페는 지난달 소속팀 파리와의 결별 소식을 직접 알렸습니다. 음바페가 노리는 다음 행선지가 레알 마드리드라는 건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 공식 발표 시점과 계약 규모가 관건이었는데 거물의 이적 소식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마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마크롱 대통령이 대표팀에 소집된 음바페를 만나 이적서를 직접 묻기까지 했습니다. 음바페의 말대로 현지 시각 어젯밤 레알 마드리드는 5년 계약을 공식 발표했고 음바페는 계약금 등 약 3,300억 원을 받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음바페는 SNS에 어릴 적 레알 마드리드 옷을 입고 우상 호날두와 찍은 사진과 함께 꿈의 구단에 입성해 기쁘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팬들 역시 음바페의 합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음바페가 파리에서 유일하게 이루지 못한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꿈, 유럽 최강의 팀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이번 시즌 유럽에서 득점왕 타이틀을 3개나 차지하고도 정작 우승 트로피가 없었던 슬픈 득점왕 해리 케인이 A매치에서 분풀이 골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KBS입니다. 보스니아에 2대0으로 앞서가던 후반 44분 해리 케인이 집념의 쐐기골을 터뜨립니다. 골잡이답게 A매치에서도 골맛을 봤지만 어쩐지 세리머니가 조금은 슬퍼 보이죠.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득점왕, 유럽 챔피언스리그 공동 득점왕, 유럽 최고의 골잡이에게 주는 유로피언 골든슛까지 3관왕을 차지했지만 무관의 제왕답게 우승컵은 하나도 따내지 못한 해리 케인. 열흘 뒤에 시작되는 유로 2024에서는 우승컵을 따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이제 꼭 100년 만에 다시 파리로 돌아온 하계올림픽 50일 남았습니다. 50여일, 딱 50일은 아니에요. 5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사상 최고 수준의 저탄소 올림픽을 목표로 내걸면서 선수촌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이 더위에.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이 지금 프랑스 파리에 예고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 만만치 않습니다. YTN입니다. 파리올림픽 측이 제시한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는 158만 톤. 과거 런던이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장의 신축은 최대한 줄이고 친환경 자재나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렸습니다. Decision not to build, to use 95% of existing or temporary infrastructure.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선수촌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식단의 60% 이상은 식물성으로 채우고 도쿄올림픽에서 사용된 골판지 침대를 보완해 다시 선보입니다. 특히 실내에서 에어컨을 완전히 없애고 대신 선풍기를 배치합니다. 그래도 건물 간 공기 흐름을 촉진하는 설계와 건물 바닥을 흐르는 지하수의 영향으로 실내 온도를 바깥보다 6도가량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각국 선수단 사이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이 기록적 폭염을 겪은 지난해 파리의 7월 최고 기온은 43도까지 올라갔고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It can be very hot and miserable as it was in Tokyo during the last Olympics. And
that increase in environmental temperature has lots of effects on performance. 이런 가운데 올림픽 특수를 앞두고 파리의 대중교통이나 관광 명소의 이용료는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한시적으로 2배 정도 오르고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의 입장료도 각각 20%와 30%씩 인상됩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 개최국이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는 이른바 올림픽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저탄소를 이유로 비용은 줄이고 수익만 챙기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2024년 6월 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